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극비리에 입국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도 최순실 정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 동안 심사숙고한 뒤 인적 쇄신 범위와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순실 씨가 오늘 새벽 아침 7시 30분쯤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이 얼마나 압박을 심하게 받았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또 청계천에서 국민들의 그런 시위도 있고 지금 대통령의 퇴진까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컸지 않겠어요. 거기다 여론의 그런 질타가 더 커지고 검찰 수사가 이제 본인한테 칼끝이 오고 또 그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권을 좀 무효화시켜서라도 검찰에서 데려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보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 거는 빨리 귀국해가지고 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심적인 그런 부담이 너무 커서 외국에 더 이상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이로울 것도 없고 또 57일이나 지나고 거의 2달이나 지났는데 거기서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여기 와서 부탁드리면서 풀 건 풀고 방어할 거 방어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귀국 시점이 예상보다 빨랐고 또 극비리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도 좀 놀랐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 귀국 시점이 청와대나 검찰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 야당에서도 오늘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용해서 지금 뭐 고영태 씨라든지 기타 뭐 여러 관련 증인들이 지금 막 협조하겠다. 차은택 씨도 중국에서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뭐 다음 주 정도에 이게 빠르면 오겠다 그랬는데 오늘 일찍 이렇게 새벽에 귀국하고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수사의 그런 틀을 짜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네요. 야권에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체적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건을 앞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뭐 조금 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정서를 감안하면 빨리 공항에서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검찰에서 쉬더라도 쉬고 모처에서 혹시나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또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혹시나 받았다면 뭐 말 맞추게 한다 이런 국민들은 의혹이 없게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검찰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감정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시간을 좀 주는 거는 조금 국민 정서하고는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의 소재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시도가 뭐 혹시나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제는 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까지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도 뭐 보니 자택 주변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거기에 뭐 있겠어요, 자택이에요. 아마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쉬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 모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 관련자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여 명 이상 확대돼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모든 것이 규명이 된다는 이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핵심 측근들하고는 뭐 좀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당연히 하겠죠. 그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엄청난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본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정말로 어차피 밝혀지게 돼 있는데 조금 뭐 축소하려고 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역풍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들도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를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앞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에 나와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진실을 이야기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 최순실 씨가 이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무튼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한번 자기가 이걸 막아보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터뷰가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청와대 수석도 일과살표를 내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가 또 이런 강한 메시지를 독일에 있던 영국에 있던 갖다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마 이
사건의 폭과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사가 전면적으로 아까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특별수사본부를 넘어서는 네네. 국회발 그런 특검까지 지금 네.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귀국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청와대 검찰이 이제 오늘 오전에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청와대에서는 좀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이미 제출만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 너무 좀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글쎄 뭐 예. 지금 이 정국이 최순실 정국이 뭐 법적인 그런 조항 가지고 하기에는 참 상당히 지금 다급하고 예. 유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1조를 들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국가의 안보에 뭐 중요한 자료나 이런 경우는 뭐 임의자료 제출권을 사용해 가지고 다 안 줄 수 있다는 그런 법률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좀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렇게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을 갖다가 주저앉아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역시 이 문제도 결국은 청와대 주인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니 왜 검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도 있도록 협조를 해라. 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하여튼 압수에 응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피할 수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도 이제는 협조를 하고 진실이 규명되는구나. 야권도 이런 파상적인 공세를 좀 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좀 이런 문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검찰이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병우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뭐 압수수색 대상에 아예 포함도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들이 보니까 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안종범 수석이나 예. 정호성 비서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루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나오면서 깊이 관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병우 민정수석도 어떻게 보면 뭐 넓게 보면은 최순실 이러한 파동에 직간접적으로 그걸 어떻게 물론 뭐 확실하게 뭐 지금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만 예. 심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런 청와대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국민이 지탄을 받는데 기여한 그런 인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검찰에서 이번에 역시 이거를 지금 pen 거는 역시 현직에 있다 보니까 사표를 빨리 대통령이 수리를 했으면은 아마 포함시켰을 텐데 검찰의 어떤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수사 지휘 능력이라든지 인맥 이런 걸 막강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못 넣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역시 대통령이 결단을 한 문제지.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밑에서 뭐 법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과연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구심이 됩니다. 청와대의 태도도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태도,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청와대가 뭐 임의 제출만 고수를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죠, 지금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법 조항을 지금 내밀면 형사소송법 111조를 내밀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청와대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모든 비밀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권력의 핵심 아닙니까? 아무리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 벽을 지금 어떻게 뚫겠어요? 그러나 이제 검찰은 명예를 걸고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게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또 도입에서 그 언급을 했었죠.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예.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죠.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국정이 농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동안에 뭐 각가지 설과 소문들이 있어서 아이고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어? 그거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지어낸 유언비가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진실이 폭로가 되고 사실이 밝혀지니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 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느냐.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런 열기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거를 빨리 국민들의 그런 욕구불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걱정을 더는 길은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해서
수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더 도와주고 그리고 관련 인사들 빨리 사표를 수리해야 됩니다. 몇 번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거 오늘도 지금 넘기면 안 될 일이라고 봐요. 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협조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치권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또 오늘 오전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제 여야 3당이 오늘 오후 2시 또 4시에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대응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식의 수습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정치권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뭐 조그만 이야기까지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 씨를 시간을 끌지 말고 오늘은 뭐 어차피 지금 못 들어오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좀 데려다가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촉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표 수리된 사람들 빨리 좀 사표 좀 수리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내각 쪽도 말이죠. 내각 네. 쪽도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뿐만 아니고 예. 이런 상태로는 국정의 동력이 지금 안 생기니까 내각 쪽에도 좀 빨리 좀 사람을 찾고 인적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긴박감을 좀 가져라 이런 쪽으로 좀 성명이 나가고 촉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정확히 된 다음에 그런 후속 조치들 폭과 그런 속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에서는 지금 같은 공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빨리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예, 그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적 쇄신 그 관련해서 내각 총사퇴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이건 아직까지는 지금 법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모든 사실들이 증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혹이고 단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고 또 이것이 부족하면 국회가 발의하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됩니다. 많게는 뭐 서너 달러 해서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내각 총사퇴는 이거는 또 다른 국정의 어떤 그런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각 총사퇴라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르고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이 크다. 대신에 그거보다는 야당도 지금 뭐 예산국회란 이런 정부들 꼼꼼하게 국정을 챙기고 국정이 이렇게 좀 누수가 안 나도록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총리 정도는 지금 좋은 인물을 빨리 물색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총리가 현직에 있는 한은 좀 내각도 지금 면이 많이 상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장관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로 좀 교체를 하되 내각 총사퇴라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서 좀 앞서가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최소한 총리 또 문체부 장관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련 장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청와대 지금 고민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후속 인선 고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권이 1년 뭐 4개월여 남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인재들이 청와대나 내각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1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어떻게 보면 이 1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 많은 인재분들은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런 관념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좀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지원도 하고 대통령도 이렇게 폭넓게 인재를 구해가지고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좀 잘 좀 교체해가지고 빨리 지금 이 수습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거국 중립 내각 책임 총리제 뭐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국 중립 내각도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도 조금 너무 빨리 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예. 그러나 대신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국무총리 권한 속에 좀 포함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인재를 만약에 총리를 발탁하면은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외치에 전념하고 책임 총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국무위원 임명권,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고 내치, 경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권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각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건 사실은 그 국정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이나 정치 문화의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볼 때 예. 조금 국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총리로 모셔와 가지고 책임지고 국정을 끌고 가는 이런 체제로 가서 집권당 여기에 좀 협력하고 야당도 견제를 하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이러한 잘못된 국정의 이런 흐름을 바로잡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책임 총리제에 더 무게를 실으셨는데 아무래도 거국 중립 내각이나 책임 총리제를 선택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그 대치가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예. 우리가 이러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국정의 해법을 찾는데 각 정파의 이익이라든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도한 예. 정쟁이라든지 그렇게 가면은 이거는 또 다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가 이익, 민족 이익을 앞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이런 진실을 잘 규명하고 국민의 그런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 여야가 맞대야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 또 무리한 요구보다는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수사를 종결짓고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세력들이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최순실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203일 동안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최순실이 다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분이 제가 들기로 뭐 한때는 또 가깝게 지내다가 최근에는 또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분이 가깝게 지낸 기간 동안에 본 거를 검찰한테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실 중에 특히 이제 태블릿 CC에 그 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지금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빨리 지금 최순실 씨를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통해가지고 대질신문하든 뭐라든 그러한 사례들을 규명을 해야지 이제 확실한 그 범죄 행위가 되는 거니까 지금 한 사람의 그런 증언만 가지고는 그것이 뭐 범죄 요건이 성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고영태 씨는 또 최순실이 다 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최순실 씨를 소환 조사하고 또 다른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라는 것이 예.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요. 퍼즐 맞추기 게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나온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분명히 최순실 씨를 소환함으로써 많은 것이 아마 입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증언들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좀 대차대조적으로 이렇게 사실 겹겹으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백한데도 최순실 씨가 부정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그래서 이제 범법자로서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증거물들이 과연 의미 있는 증거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27일 전에 한 달 전에만 압수수색을 했어도 예.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 안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형사 8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차려가지고 늦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과연 검찰이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과연 검찰의 명예를 얼마나 회복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좀 권한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시기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소멸됐을 수도 있죠. 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뒷북 수사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하면서 딸인 정유라 씨는 함께 귀국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도 뭐 대학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의혹이 일고 있고 또 최순실 씨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국정농단 사건의 한 중요한 축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귀국해야 되죠. 지금 뭐 딸에 대해서 온정적인 처신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유라 씨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수사 현상에 서가지고 진실규명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엄청난 그런 지탄을 받는 하나의 수사 대상인데 그 딸을 빼고 어떻게 이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이 규명이 되겠어요.
그 부분도 빨리 조금 데려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검찰도 좀 수사 선상을 좀 높여 형사사법 공조제약이 다 돼 있으니까 유럽 국가들하고는 뭐 여권 저 기관을 말소시킨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순실 전 남편 첫 번째 남편하고 난 아들이 청와대 총무부속실에 행정관으로 일해서 그런 소문이 있고 또 누가 확인해 줬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국가의 권력을 무슨 개인이 맘만 먹으면 말이죠 친인척을 갖다 아무데나 심고 행정관 중에서도 말이죠 자기 핸드폰 먼지 터는 사람들이나 데려다주고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한 그런 국정 폐해 사실들이 아주 역겨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검찰이 좀 더 밝히고 명백하게 좀 국민들의 속 시원한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참 지엄한 정국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